제28기록 무덤에서 온 청첩장 1100억 자산가가 설계한 사회적 교수대. 제1장 김한의 버진 로드. 기묘한 기록 보관소 28번째 기록입니다.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? 아니,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끔찍한 사회적 자아의 사형 선고 말입니다. 2023년 초가을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예식장에서는 전 세계 사교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. 주인공은 자수성가한 IT 유니콘 기업의 대표 강 씨와 1100억대 자산가 박 회장의 외동딸 박 씨였죠. 겉으로 보기에 강 씨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. 명석한 두뇌, 수려한 외모, 그리고 자신을 위해 수천억의 배경이 되어줄 헌신적인 약혼녀까지.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아래에는 썩어 문드러진 배신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. 강 씨는 사실 박 씨를 사랑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. 그에게 박 씨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사다리이자 마음껏 뽑아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습니다. 그는 박 씨의 비서였던 이 씨와 10년째 비밀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죠. 이 씨는 박 씨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의 일정을 관리하며 강 씨가 박 씨의 자금을 유용할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. 그들은 박 씨가 해외 출장을 가거나 비즈니스 미팅으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박 씨의 침대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녀를 돈 많은 호구라 비웃었습니다. 그들이 2년에 걸쳐 박 씨의 개인 계좌와 차명법인에서 빼돌린 금액은 무려 30억 원에 달했습니다. 그들은 이 돈을 자유를 위한 입장료라고 불렀습니다. 결혼식 당일 화려한 예식의 주인공으로 입장한 뒤 예물 교환 직전에 박 씨를 버려두고 미리 준비한 전용기를 타고 몰디브로 도주할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. 강 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나비 넥타이를 매만지며 이 씨와 몰래 나눈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. 오늘만 지나면 우린 지긋지긋한 이 연극에서 은퇴야.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영악한 사냥꾼이라고 믿었습니다. 하지만 그가 딛고 선 그 호화로운 대리석 바닥 아래에는 이미 박 씨가 1년 전부터 파내려간 거대한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입장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직전까지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. 제2장 거미줄 위의 사냥꾼.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. 박 씨는 단순히 운이 좋아 부자가 된 상속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. 그녀는 데이터 보안 솔루션 기업을 직접 일궈낸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이자 인간의 심리 기저를 파고드는 냉혹한 전략가였습니다. 그녀는 이미 1년 전부터 강 씨의 휴대전화와 차량, 심지어 그가 이 씨와 몰래 만나는 은신처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도청 및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두었습니다.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서재에서 그들이 나누는 음탕한 대화와 자신을 향한 조롱, 섞인 웃음소리를 실시간으로 감상했습니다. 분노로 몸을 떨 법도 했지만 박 씨는 차가웠습니다. 그녀는 그들을 단순히 고소하거나 파혼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. 그녀는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는 그 순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처참하게 추락하는 사회적 교수대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. 박 씨는 우선 강 씨에게 결혼 전 특별증여라는 명목으로 30억 원을 추가로 건넸습니다. 강 씨는 자신의 기만술이 완벽하게 통했다고 믿으며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가 서명한 증여 계약서 사이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특수 조항들이 숨어 있었습니다. 그것은 부정행위나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 씨가 가진 모든 경영권과 지분, 심지어는 향후 50년간 발생할 모든 수익권을 박 씨에게 귀속시킨다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. 강 씨는 돈에 눈이 멀어 그 독소 조항들을 보지 못한 채 지장을 찍었습니다. 또한 박 씨는 예식장의 모든 카메라와 스피커를 자신의 중앙 서버와 연결했습니다. 하객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하나가 사실은 박 씨의 명령에 따라 작동하는 폭로의 도구가 되도록 프로그래밍을 마쳤습니다. 그녀는 사냥감이 덫의 정중앙에 발을 들이기만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아주 고요하고도 집요하게 예식 날짜를 기다렸습니다. 박 씨는 복수의 무대를 단순히 예식장으로 한정짓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강 씨의 회사 서버에 침투하여 그가 그동안 저질렀던 분식회계와 횡령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들을 폭로 알고리즘에 입력했습니다. 이 알고리즘은 결혼식 당일 신부 입장 직후에 전세계 모든 주요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의 게시판으로 동시에 전송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. 그녀는 강 씨가 축배를 드는 그 찰나에 그의 경제적, 사회적 심장이 멈추도록 모든 준비를 끝마쳤던 것입니다. 제3장 심판의 웨딩 마치.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.
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운집한 예식장은 꽃향기와 우아한 클래식 선율로 가득했습니다. 강 씨는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턱시도를 입고 당당하게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. 하객석 맨 앞줄에는 이 씨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. 그녀는 오늘 밤 비행기 안에서 강 씨와 함께 박 씨를 비웃으며 건배할 순간만을 상상하고 있었죠. 시계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주례사가 시작되려던 찰나 갑자기 예식장의 조명이 꺼졌습니다. 당황한 하객들 사이로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. 사람들은 박 씨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라고 생각하며 박수를 쳤습니다.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추억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강 씨와 이 씨가 박 씨의 침실에서 나체로 뒹굴며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었습니다. 박 씨 걔는 돈 빼면 시체야. 멍청하게 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줄 알더라. 강 씨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서라운드 스피커를 통해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. 하객들은 경악했고 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얼어붙었습니다. 폭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강 씨가 박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기를 바라며 독극물을 검색했던 기록, 이 씨와 함께 법인 자금을 세탁해 해외 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서가 고화질 PDF 파일로 하객들의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. 박 씨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이 광경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. 강 씨와 이 씨는 이제 단순히 바람을 피운 연인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멸해가는 국가대표 사기꾼이 된 것입니다. 박 씨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습니다.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은 제가 지난 1년간 겪었던 지옥의 기록입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강 씨에게 선사할 지옥의 서막입니다. 그 순간 하객석 곳곳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. 하지만 그들은 강 씨를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박 씨는 강 씨를 경찰에 넘기는 대신 그를 사회적 고립이라는 더 잔혹한 형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. 제사장 72시간의 심리적 지옥. 아수라장이 된 예식장에서 강 씨와 이 씨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박 씨가 고용한 보안 요원들이 출구를 봉쇄했습니다. 박 씨는 그들을 지하에 마련된 특수 대기실로 압송했습니다. 그곳은 물리적인 고문은 없었지만 정신을 조각내기에 충분한 심리적 감옥이었습니다. 박 씨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내걸었습니다.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자필로 기록하고 전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해라.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부모와 가족들까지 모두 연대 책임을 지게 하겠다. 첫 24시간 동안 강 씨는 소리를 지르며 박 씨를 욕했습니다. 하지만 방 안의 모니터에서는 실시간으로 그의 부모님이 살던 집이 압류당하고 그의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으며 직원들이 그의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중계되었습니다. 중반 48시간이 지나자 강 씨와 이 씨는 서로를 탓하며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.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. 네가 박 씨를 속일 수 있다고 했잖아. 10년의 사랑은 공포 앞에서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. 박 씨는 이 모든 추태를 녹화하여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. 박 씨는 대기실의 조명을 아주 밝게 유지하거나 갑자기 암전시키는 방식으로 그들의 시간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. 스피커에서는 그들이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야유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. 강 씨는 자신이 여전히 그 예식장 한복판에 서서 수천 명의 조롱을 받고 있다는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마지막 72시간째 되던 날, 강 씨와 이 씨는 자아를 상실한 채 박 씨의 발치에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. 박 씨는 그들에게 펜을 던져주었습니다.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. 제5장 사회적 좀비의 삶. 사건 이후 박 씨는 그들을 경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. 아니, 넘길 필요가 없었습니다. 이미 그들의 이름과 얼굴, 범죄 사실은 NFT로 발행되어 전 세계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. 강 씨는 이제 대한민국 그 어떤 기업에도 취직할 수 없으며 심지어 노가다 현장에서조차 배신자라며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. 그는 이제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를 사려 해도 점원이 그를 알아보고 침을 뱉는 사회적 좀비가 되었습니다. 이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고 그녀는 가장 밑바닥의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. 박 씨는 그들이 빼돌린 30억과 강 씨에게서 환수한 100억대의 자산을 모두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.
그녀는 이제 사교계에서 우아한 처단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더욱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. 그녀는 가끔 강 씨와 이 씨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진을 보고 봤습니다. 그들은 이제 죽지 못해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. 강 씨는 공원을 전전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만 그를 발견한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그의 얼굴을 찍어 온라인에 공유합니다. 오늘의 배신자 강 씨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. 그들은 영원히 끝낼 수 없는 공개 처형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겪어야 합니다. 박 씨는 그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선물했습니다. 제6장 기록의 끝에서 오늘 이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. 인간의 탐욕은 때로 가장 강력한 적을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그 적은 당신이 가장 방심한 순간,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무대 위에서 당신의 목을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면, 그리고 그 뒤에 칼을 숨기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. 당신의 뒤에는 이미 박 씨 같은 설계자가 소리 없이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. 박 씨는 이제 새로운 기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녀의 서재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수많은 배신자 리스트가 꽂혀 있죠. 당신이 누군가의 헌신을 발판 삼아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당신의 이름이 그 서가 어딘가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.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맛있는 법이고 박 씨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식탁을 차리는 요리사니까요. 기록은 계속됩니다. 부디 당신의 청첩장이 무덤으로 가는 초대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